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올해 여름도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벌써 7월부터 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들어 에어컨 없이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추어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매달 전기요금이 8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 이상 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에어컨 설치와 관리만 28년 넘게 해온 이영호 기술자입니다. 수많은 가정과 특히 어르신 댁을 찾아뵙고 상담을 드리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에어컨은 26도가 적정 온도다라는 말을 굳게 믿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올바른 상식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관리했던 두 가정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집,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습니다. 박할머니 댁은 평소처럼 26도로 맞춰 사용하셨고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13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 할아버지 댁은 제가 권장해드린 진짜 적정 온도로 사용하셨더니 전기요금이 5만 2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8만 6천 원의 차이가 난 것이지요. 더 놀라운 점은 이 할아버지 댁이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온도로 설정하셨길래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26도가 당연한 적정 온도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오늘 이 시간에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전기요금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요금 할인 혜택까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26도로 맞춰 사용하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26도는 과거 정부 권장 온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장 온도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도 더 된 전력난 시절에 만들어진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교한 인버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26도로 맞춰도 실제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8도까지 들쭉날쭉했지요. 정부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26도를 비교적 무난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지 건강에 가장 좋은 온도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정 온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낮에도 26도로 맞춰놓고 덥다 싶으면 껐다가 추워지면 다시 켜시길 수십 번 반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나오고 몸은 더 쉽게 피로해지셨습니다. 이처럼 26도라는 숫자에만 의존하다 보면 전기요금도 손해이고 건강도 손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년 전 기준이 아니라 현재 어르신들의 몸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진짜 적정 온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 에어컨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28도라니 너무 덥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28도가 훨씬 쾌적하고 건강에도 잘 맞는 온도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점차 줄어들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같은 환경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지 않아 조금만 차가워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게다가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져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쉽게 떨리고 긴장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28도가 더 시원하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온도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것도 사실은 낮은 실내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께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사이이며 그 중에서도 28도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가장 편안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배웠던 72세 정옥순 할머니께서도 늘 에어컨을 26도로 맞추어 사용하셨는데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쑤셔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28도로 온도를 조금 높이고 자동 모드로 맞춰드릴 것을 권해드렸더니 며칠 뒤 정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웬일인가요?
이젠 아침에 허리도 안 아프고 밤잠도 푹 잘 자요. 덥지도 않고 딱 좋네요. 이처럼 온도 하나만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훨씬 편안해지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28도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몸에 가장 알맞은 건강한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28도가 시원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도면 너무 덥지 않나요? 에어컨을 틀어도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컨의 진짜 역할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공기 중 수분이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습도가 낮아집니다. 보통 40%에서 50% 사이로 유지되는데 이 습도 덕분에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28도라고 해도 습도가 45% 정도라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24도에서 25도 정도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즉, 실제 온도는 높게 보이지만 몸은 오히려 더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26도로 맞추면 실내가 금세 차가워져서 에어컨이 꺼졌다가 다시 더워지면 다시 켜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고 몸도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28도로 설정하면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에어컨이 일정하게 작동하면서 바람도 일정하고 전기 소모도 훨씬 적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경로당에서는 에어컨을 26도로 틀어놓고 선풍기까지 돌리시는데도 어르신들께서 덥다 춥다 하시며 자주 전원을 껐다 켰다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가 28도로 설정하고 자동 모드로 바꾸어 드렸더니 며칠 뒤 경로당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28도로 맞췄더니 덜 춥고 더 시원해졌다며 다들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습도의 힘입니다. 온도 숫자만 보지 마시고 습도와 체감 온도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진짜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바로 28도로 맞추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처음부터 28도로 맞추시면 실내가 빨리 시원해지지 않아 너무 덥구나 하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한두 시간은 온도를 낮게 설정하여 실내를 빠르게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 서서히 28도로 올려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75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낮 2시에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집안 온도가 거의 31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바로 28도로 맞추셨는데 20분이 지나도 실내가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으니 짜증이 나셔서 결국 에어컨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만 켜두셨다가 밤에 열감기로 병원에 가시게 되었지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25도로 설정하여 1시간 정도 빠르게 시원하게 하신 다음 27도로 올렸다가 마지막에 28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 후 김영수 어르신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계를 몰라서 고생했구먼. 이제는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사용법만 알아두셔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시고 전기요금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낮은 온도로 실내의 더운 공기를 빠르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온도를 조금 높여서 몸이 새 온도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8도로 유지하여 전기요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자동 모드를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모드는 온도뿐만 아니라 실내 습도까지 함께 조절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합니다. 반면 수동 모드는 온도만 맞추기 때문에 습도가 그대로 남아 실내가 끈적끈적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은 기계가 알아서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설정 온도가 좋아도 바람 방향이 잘못되면 시원함은커녕 몸에 무리만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시고 나서 바람을 아래쪽이나 사람 쪽으로 직접 향하게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시원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반드시 위쪽 천장 방향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람을 보내야 천장에서 찬 공기가 부드럽게 내려와 방 안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냉장고 안이 시원한 원리와 같습니다. 반대로 바람을 아래로 틀면 발만 차가워지고 머리는 덥고 몸이 괜히 뻐근해집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몸살이나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더니 에어컨을 켜도 덥다며 힘들어하셨습니다. 살펴보니 바람 방향이 거실 바닥으로만 향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즉시 바람 각도를 천장 쪽으로 조절해드리고 바람 세기도 자동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사 양반,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부드럽고 시원한 줄은 몰랐어요. 몸도 안 뻐근하고 잠도 푹 잤네요. 이처럼 작은 차이가 시원함을 결정짓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바람 세기도 자동으로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다가 온도가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약한 바람으로 바뀌어 훨씬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몸에도 무리가 덜 가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에어컨 온도를 28도로만 하루 종일 두면 되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사실 하루 종일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조금씩 조절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60대 어르신 두 분께 알려드린 루틴인데 전기요금도 줄고 잠자리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대입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바깥 기온이 크게 덥지 않기 때문에 28도로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하고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므로 잠깐 27도로 낮춰주시면 훨씬 시원합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28도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안정적인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는 잠을 주무시는 동안 관절이나 몸이 너무 차가워지면 감기 기운이나 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29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는 낮에 27도로 맞추셨다가 밤에도 그대로 두고 주무셨다가 새벽에 무릎이 시려 잠이 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밤에는 29도로 꼭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밤에 처음으로 무릎 안 시리고 푹 잤어요. 다음날 몸이 너무 개운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온도를 바꿔주시면 몸이 훨씬 편안하고 에어컨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번 온도 바꾸기가 귀찮은데요 하고 물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미리 시간대별로 온도를 설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 잠깐 나갈 땐 에어컨을 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끄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은 처음 켜질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출 시간이 30분 이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꺼두면 실내 온도가 금세 올라갔다가 다시 켤 때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마트에 20분 다녀오시는 동안 매번 에어컨을 끄셨는데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는 그냥 켜두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1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만약 30분에서 2시간 정도 외출이라면 완전히 끄지 마시고 온도를 30도 정도로 높여두시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아 돌아와서 다시 켤 때 전기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내 온도는 적당히 유지되며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도 냉방에 소모되는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만약 2시간 이상 장시간 외출하실 예정이라면 그때는 에어컨을 완전히 꺼두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귀가하셔서 다시 전원을 켜실 때에는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안이 많이 덥다고 해서 곧바로 온도를 25도나 24도처럼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이 갑자기 크게 나오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창문을 잠시 열어두시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조금 내보내주세요. 그 다음 에어컨은 처음에는 27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실내가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그때 28도로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도 한결 덜어집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어느 70대 김영자 어르신께서 예전에는 더위를 못 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24도로 낮춰 틀어두셨다가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썼나 하고 놀라셨지요. 그 이후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법을 조금만 바꾸셨더니 이제야 살겠다. 전기세도 덜 무섭다. 며 웃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에어컨은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진짜 절약이 됩니다.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습관이 여름을 보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실 때 더욱 시원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중요한 팁이니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도로 맞춰두었는데 시원하긴 한데 어쩐지 덥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럴 때에는 에어컨만 켜두지 마시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이명순 어르신께서는 평소에는 에어컨만 켜두셨을 때 방 안이 전체적으로는 시원했지만 공기가 탁 막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한 대 더 설치해드리고 에어컨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려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집안이 냉장고처럼 시원하네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 냉기가 방 안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선풍기가 꼭 필요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실제로 느끼시는 체감 온도는 약 25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훨씬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선풍기 한 대를 한 달 내내 사용하셔도 전기요금은 3,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도 낮추는 것보다 선풍기 하나를 추가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만 선풍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잘못 두시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선풍기를 돌려서 벽 쪽으로 바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찬 공기가 벽을 따라 방 전체로 퍼져 실내가 더 시원해집니다. 반대로 창문 쪽이나 에어컨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틀면 바깥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어 냉방 효과가 줄어듭니다. 선풍기 바람은 직접 몸에 닿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너무 강한 바람을 오랫동안 쐬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함을 조금 더 빠르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등이나 목덜미, 무릎 뒤쪽처럼 열이 몰리는 부위에 바람이 살짝 닿도록 해보세요. 약풍으로 부드럽게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낮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고 전기요금도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던 에어컨 사용의 진짜 요령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종종 나는 더운 거 좀 참고 살면 돼 하고 말씀하시곤 합니다만 무더운 여름에는 조금만 지혜를 더해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어컨을 켜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차라리 꺼버리신다는 말씀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 역시 여러 어르신 댁에 찾아뵐 때마다 무더위를 꾹 참으시며 지내는 모습을 자주 뵙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다가 너무 덥다고 느껴지실 때 많은 분들께서 에어컨을 켜시면서 온도를 한꺼번에 확 낮추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우리 몸이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온도는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몸이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28도 온도 유지법은 처음에는 약간 덥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시고 실내외 온도 차가 크지 않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시면 전기요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떤 어르신 댁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 가까이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혜택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가까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
승인이 되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정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께서는 별도로 월 4.000원 정도의 정기요금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함께 알려주셔서 모두가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 작지만 든든한 보호장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작정 더위를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덥다고 무조건 에어컨 온도를 낮게 틀지 마시고 조금만 요령을 더해 시원하면서도 건강하게 보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몸도 한결 가벼워지시고 마음도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여름만큼은 28도의 작은 마법으로 시원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